이건 왜 BL 드래프트만 있어? 네? 영업사원팀에서 정식 BL 안 올라왔어? 그러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오상식, 너 이 자식 잘 걸렸다. 안녕하세요, 장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병훈입니다. 오늘도 미생편을 준비했죠. 지난번에 FTA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BL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BL 드래프트만 있어? 예? 영업사원팀에서 정식 BL 안 올라왔어? 그러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오상식, 너 이 자식 잘 걸렸다. 예? 오리지널 BL 어디 있어 대체? 마부장님이죠? 다 좀 웃는 이유가 있죠.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어? 저런 캐릭터 계시지, 회사에. 빌런이라고 얘기하지. 빌런이긴 한데 이 상황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나요? BL. BL. 나는 그런 적이 있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화주가 OBL을 보통 선사에 바로 접수를 하지. 근데 꼭 우리한테 보내는 화주가 있었어. 보냈는데 선사에서 없다고 하는 거지. 나는 이제 DO를 발급받으려고 DO 신청을 했는데 OBL 접수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등기 번호 다 찾고 해서 결국에는 찾았는데 완전히 정말 사라진 적은 없었고 그런 해프닝 정도는 있었다. 이 상황 자체가 진짜 매우 크리티컬한 상황이죠. 자, BL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무역 실무하시는 분들 그냥 이메일로 BL 오잖아요. 실제로 BL은 종이도 달라. 그냥 A4 용지가 아니지. 특수 처리된 종이에다가 프린트가 되는데 그게 원본 BL이 세 부가 같이 있어야 되죠. 세 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서류가 아니고요. 이 BL이 있어야만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이 뭐냐? 그러니까 무역할 때 물건인데요. 그 물건을 수입자가 찾으려면 오리지널 BL을 반드시 선사에다가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BL은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서류이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적으로는 선사가 화물을 인도했다라는 화물 인수증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BL이 있어야만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왜 BL 드래프트는 넣어가지고? 야, 인마 BR은만 내가 2달 전에 줬잖아. 아닌데? 우린 받은 기억이 없는데? 아닌데 BL 드래프트가 뭔가요? 4번이죠, 4번. 근데 상식적으로 2달 전에 준 원본을 기억을 해요? 여기서 2달 전에 줬다고 오 과장님이 우기고 있는데 잃어버린 거지 뭐 어디다 까먹었거나. BL 드래프트가 뭐냐면은 정식 BL을 발급하기 전에 견본이죠. BL이 실제로 발급되면 도장이 찍혀야 되잖아. 도장 찍기 전에 수출자, 수입자, 그러니까 수출자, 수입자보다는 쉬퍼, 콘사이니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화물의 정보, 무게 이런 것들을 임의로 오리지널 BL 발행하기 전에 그렇게 작성해서 주는 견본인 거죠. 만약에 BL이 없어졌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물건 못 받는 거죠. 끝나는 거야. 망한 거야. 1억이든 3억이든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리티컬합니다. 이지만 BL이 세부가 발행이 되니까 은행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선사해 내는 방법도 있는데 은행에다가는 절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일 때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데 은행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래 해서 OBL 열어봤습니다. 부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하게 최대한.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선적지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서렌서 해달라. 잘 안 해주겠죠, 근데 LC 조건 같은 경우는 보통 TT 조건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발행 때부터 서렌더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서렌더가 되면은 이 OBL에 대한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원본 BL이 없어도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서렌더라는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서렌더는 이제 물품의 소유권이잖아요, OBL이.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한다. BL에 대한 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라고 이제 선적지에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제 권하지 않는 방법인데 선사에 이제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선사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물건 빼줘 이런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사고가 터졌을 땐 또 선사 책임을 져야 되니까. 비용이 꽤 들어요. 그러니까 인보이스 금액 거의 100에서 130% 정도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예치 기간도 6개월 이상 예치를 하고 있다 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잃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 화주분들처럼 관세사한테 보내주세요. 괜찮겠어요? 아이고 저희는 그거 철저하니까 그거 갖고 있다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드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서렌더 하는 방법. 요새도 오리지널 비엘을 많이 왔다 갔다. 와 엄청 많네. TT는 이제 전신환 송금이잖아요. 보통 사전 송금이 많고 사후 송금 하더라도 50%는 뭐 사전 송금, 50%는 뭐 사후 송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TT라는 결제 조건이 내포하고 있는 게 굳이 BL을 오리지널을 수출자가 묶어둘 필요가 없는 경우가 좀 많은 거죠. 결국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신용도인 것 같아. 내가 얘랑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면 TT를 쓸 거고 TT를 쓰니까 서렌더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신뢰가 없거나 그런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용장 개설을 하게 되니까 그게 OBL이랑 엮이는 거고. 신뢰가 없거나 또는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클 때, 크거나. 한 번 빠그라졌을 때 그 피해액이 엄청 클 때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이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빨리 물건보다 BL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페리선 타고 반나절이면 한국에 오는데 EMS나 페덱스로 이제 BL을 샀을 때 그게 더 늦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LG를 발행을 해서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LG 삼성 아닙니다. LG가 뭐죠? 네트워버 개런티라고 해서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은행에 우리는 수수료를 내야겠죠.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물건이 급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죠.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안녕이가 BL을 찾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던 BL이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화면으로 이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BL 잃어먹으면은 이 정도의 싸움은 납니다. 큰일 나는 거죠. 장면에서 BL에 대해서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BL이 어떤 종류가 있어? BL은 크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발행이 됐냐, 그 BL의 형태가 어떤 거냐, 유통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발행 방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을 했던 OBL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BL을 서렌더 처리한 서렌더 BL, 다른 용어로 텔렉스 릴리즈를 한다는 BL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C-웨이빌이라는 명칭의 BL이 있는데 이 C-웨이빌은 사실상 그냥 우리 운송증 같은 그런 소유권이나 이런 뭐 권리 증서의 의미는 아예 없는 해상 화물 운송차. 이렇게 발행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고 유통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건 유통 가능하다는 거는 BL을 돈 주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명식이 있고 특정인에게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마일스톤 관세사만 화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시식. 이 BL에 나와 있는 당사자의 오다로 다 할 수 있다. 보통은 뒤에 은행이 많이 찍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기명. 우리 무기명 수표처럼 누구한테나 양도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 가능 BL을 크게 실무할 때는 본 적이 드물죠. 제일 많이 본 건 저도 뒤에 지시식, 투 오더 오브 뭐 KB 뱅크 보라 색깔 도장이 딱 뒷면에 배서가 딱 돼 있으니까.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우리한테서 나온 건지 오과장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지? 근데 너랑 나랑은 알지? BL을 찾아서 둘이서 이제 단판을 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화물을 찾을 수 있었다. 해결은 됐다. BL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화물이 들어올 때 FCL, LCL이라고 하죠. 풀 컨테이너와 풀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는 컨테이너, LCL이죠.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BL이 발행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OBL과 뭐 서렌더 BL 이러한 BL 얘기만 계속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개념의 BL이 또 나오는데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이에요. 마스터 BL 같은 경우에는 선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워더한테 발행하는 BL 그리고 포워더가 다시 화주한테 한 번 더 비행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하우스 BL이 됩니다. 중간에 포워더가 한 번 더 껴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화주가 선사랑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포워더라는 제3의 당사자가 생기면서 BL이 한 번 더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앞단에서 선사가 발행하는 게 마스터 BL, 뒤에서 포워더가 발행하는 게 하우스 BL.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찾으려면 결국에 인도 지시증서인 디오를 2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스터 디오, 하우스 디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사실 화주가 빨리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하우스 디오는 나왔는데 마스터 디오가 선적지에서 서렌더 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디오가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아주 많이야. 우리는 수입 통관 끝나고 창고에다가 디오 처리 다 했는데 화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전산으로. 그 서렌더 처리 안 돼서. 굉장히 많죠. 화주는 막 물건 납기 급하다. 빨리 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 관사들은 우리 할 거 다 끝났다. 선적지에다가 물어봐 달라. 처음에 일할 때 보면은 마스터 BL이랑 하우스 BL이랑 구분하기 힘들잖아. 맨 처음에는 구분 어렵지. 근데 그거를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 화물관리번호? 화물관리번호로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하우스 BL의 끝에 네 자리가 더 붙어요. 그렇죠. 마스터 BL은 이제 네 자리가 없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항공 같은 경우는 마스터 BL은 무조건 다 숫자야. 앞에 뭔가 알파벳이 붙는다 그러면 그거는 항공 하우스 BL. 아, 완전 실무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스위치 B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생에서도 나올 법한데 한 번도 안 나와서 중개무역할 때 우리 보통 수출자가 최종 수입자를 서로 모르게 해야 되니까 알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사서 여기에 파는데 이 둘이 알면 둘이 거래를 할 거 아니야. 그때 사용하는 BL 방식인데 내가 여기서 사온 BL을 3국에서 한 번 BL을 다른 BL로 바꾸는 거야. 거기에서 수출자를 나로 표기를 하고 수입자를 이쪽으로 표기를 해서 말 그대로 스위치한다. BL을 바꾼다. 그런 스위치 BL이 또 있어. 이거를 문의를 가능하냐? 나도 많이 받았었어. 삼국 거래할 때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게끔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스위치 BL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미생편 이렇게 BL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주 짤막짤막한 장면이긴 했는데 임팩트 있었던 장면은 BL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마 부장이 오과장을 깨려고 했다. 감봉을 할 정도로 그는 큰 사건이다 라는 거를 드라마에서 짧게 표현해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서 BL이 어떤 의미인지, BL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BL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